연결해서 DO에 대해서 했으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고체 용해도 말고 기체 용해도 먼저 볼게요. 기체 용해도라는 것은 계산을 할 때는 헨리 법칙으로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헨리 법칙으로 계산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수질 파트에서는 물론 환경공학이 총 통틀어서 수질, 대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볼 거거든요. 네, 헨리 법칙에서 이제 헨리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대기에서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기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보통 기체잖아요. 그런 기체 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제거 방법 중에서 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뭐 수세법이나 세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때 이 기체가 물속에 잘 녹아 들어가야지 물을 뿌려서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에 잘 녹아 들어가지도 않는 것들을 굳이 물을 뿌려서 제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들을 방지하는 방지 기술에서 헨리 법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수질에서는 뭐 산소 정도만 보는 거니까 뭐 기체 용해도를 계산할 때는 기체가 얼만큼 녹느냐, 물속에 녹느냐라는 걸 계산을 할 때는 헨리 법칙으로 계산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헨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나오긴 했는데요. 수질에서 사용하는 헨리 법칙의 그 공식과 대기에서 사용하는 헨리 법칙의 공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라고 하면 일단 아니 이거 교재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하기 편하게 그냥 한번 쓰는 거라서 필기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헨리 법칙을 사용하는데 헨리 법칙은 수질에서 사용하는 게 C는 H 곱하기 P라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에서 사용하는 공식은 P는 H 곱하기 C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요. 둘의 차이는 단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가 아까 의미하는 게 concentration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도, 그러니까 용해도, 녹는 정도, 1리터당 몇 미리그램의 산소가 녹느냐, 이런 용해도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가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의 단위예요. 용해도의 단위고, H는 헨리상수고, 그 다음에 P는 압력, 그냥 압력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산소의 용해도다 그러면 산소의 압력, 산소의 압력이 크면 클수록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해도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산소의 압력이 크다라고 했을 때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압력이에요. 공기 중에 만약에 보통 우리가 대기는 1기압이라고 얘기하면 공기를 100%라고 얘기를 하면 부피 비율로 따져가지고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21% 정도가 되고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양이 한 79%, 정확하게 한 78%, 나머지가 1% 정도 되잖아요. 얘가 질소, 얘가 산소라고 얘기를 하면 1기압 중에서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기압은 약 0.79기압이고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기압이 약 0.21기압이거든요. 근데 이 공기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어때요?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한다라는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서 대기에서 사용하는 헨리의 법칙 같은 경우에도 공식은 약간 다르지만, 왜냐면 헨리 상수라는 거에 공식이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식은 다르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라는 비례 법칙을 의미를 하는 거라서 대기에서는 P는 HC, 수질에서는 C는 HP인데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헨리 법칙이 기체의 용해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근데 대기 파트에서 수세법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그렇게 뭐 따로 막 아주 중요하게 알아두실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헨리의 법칙은 기체 용해도. 또 하나는 헨리 법칙은 모든 기체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니에요. 모든 기체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니라 물속에 잘 녹지 않는 기체, 즉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헨리 법칙은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을 한다. 에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헨리 법칙은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을 하는데 이 난용성 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대기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많겠죠. 물속에 녹지 않는 기체들이. 근데 수질에서는 물속에 녹지 않은 대표적인 기체 중에서
수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기체가 산소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물속에 얼만큼 녹아들어가는 그 용해도를 계산할 때 헨리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수질에서 배우나 대기에서 배우는 헨리 법칙 자체가 난용성 기체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왕 해놓으시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할게요. 6페이지에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옆에 보시면 헨리의 법칙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헨리의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액체 용해되는 기체 질량은, 그러니까 일정 양의 액체에 용해되는 기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농도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뭐에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질에서는 C는 HP라는 공식을 쓰지만 대기에서는 P는 HC라는 공식을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니은번에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되는 기체는 물에 잘 안 녹는 기체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 헨리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이제 참고 부분 나와 있잖아요. 거기 참고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로 수질 분야에서는 C는 HP라는 공식을 쓰고 대기 분야에서는 P는 HC라는 공식을 쓴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헨리 상수의 단위가 틀려서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수질에서 쓰는 헨리 상수의 단위와 그 다음에 대기에서 쓰는 헨리 상수의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밑에 보시면 기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나와 있는 그 순서 있죠. 이거 어차피 대기에서 조금 배우거든요. 대기에서도 다음 중에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가장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알아두시라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염산이나 불화수소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 기체성 물질이니까 염산이라고 하면은 염화수소가 물속에 녹아있는 형태를 염산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얘는 이제 기체 상태의 물질은 염화수소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염화수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 HF는 뭐예요? 불화수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SO2 같은 경우 이산화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산화황, 그 다음에 염소, NO2 이산화질소, NO1산화질소, CO2 이산화탄소, CO1산화탄소, O2 산소 까지 보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거잖아요. 가장 잘 안 녹는 게 산소고요. 그 다음에 안 녹는 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안 녹는 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류거든요. 뭐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염산이나 염화수소나 아니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과 다음에 금방 녹아버려서 염산을 형성하고, 아니면 불화수소도 물속에 잘 녹는 아주 용해성 물질 중에, 용해성 기체 물질 중에 하나이고, 암모니아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물과 반응하면서 암모니아 수를 잘 형성을 하거든요. 얘도 물에 잘 녹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